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9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밥도 안 챙겨주고 학교도 못 보내주고 그렇게 2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얼마 전에 내 동생이 죽었다며? 재산이 얼마나 됐어?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당시 법으로는 그 엄마가 재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드디어 그 억울함의 마침표가 찍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라 출신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스타였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구하라 씨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구하라 씨가 9살이었을 때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어머니가 20년이 지나서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속 재산을 달라. 당시 법에 따르면 아무리 자녀를 버렸어도 친권이 살아있는 한 부모는 상속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재산의 40에서 50%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분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이 법이 너무 부당합니다. 그는 국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구하라 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구하라 씨의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걸? 2021년 경남 거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 한 어선이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김종환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사망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였습니다. 김종환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국회 소통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동생이 죽자마자 나타나서 보상금을 다 가져간다고요?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천안함.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 그들이 남긴 보상금을 평생 연락도 없던 부모가 가져간 사례. 세월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 그 아이들의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 분쟁.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 그 다음엔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각각의 직군에만 적용됐어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립니다. 폐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기한을 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라. 그런데 국회가 기한을 넘겼습니다. 2025년 12월이 지났는데도 법이 안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진행 중이던 수백 건의 유류분 소송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기다리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국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드디어 완결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하라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첫 번째,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에게만 폐륜 상속인 규정이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됩니다. 부모를 버린 자녀도, 배우자를 학대한 배우자도, 자녀를 유기한 부모도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효도한 사람은 더 보호받습니다. 부모를 열심히 모신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가 그거 나눠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부양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는 구조가 된 거죠. 세 번째, 소급 적용이 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즉 그날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동이 아닙니다. 법이 생겼다고 해서 상속권이 저절로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6개월 안에 움직이세요.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증거를 미리 모아두세요. 법원은 부양 의무 위반의 정도와 기간을 봅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 여부, 주민등록상 분리된 기간, 학교나 병원 기록에서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 재산 처분을 주의하세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빠르게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완벽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아직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중대한 위반의 기준이 아직 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가 중대한 건지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증거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20, 30년 전 방임이나 학대, 어떻게 증명합니까? 특히 어릴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 증거를 평생 보관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죠. 세 번째, 여전히 소송 부담이 있습니다. 구하라 유족 측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순간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게 여전히 남은 숙제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법은 느립니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게 2019년인데 완결판 법이 나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래도 방향은 맞게 가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 상속의 기준이 되는 사회. 낳기만 한 부모가 아니라 키운 사람이 부모인 사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주변에 이런 상황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